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외교와 관련된 기사들 보고 계신데요. 네, 짐작하실 겁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윤석열 외교. 이 양으로 승부하는 내용에 질까지 담보되면 참 좋겠는데 그 내용은 언론이 포장해 주는 것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선일보 제목 보십시오. 41개국과 양자회담을 했다. 귀국 직전에도 정상들을 만났다. 참. 그리고 숨가쁜 대면 외교를 펼쳤다. 숨가쁜 대면 외교. 네. 중앙일보 기사 보실까요? 네. 역대급 광폭외교랍니다. 역대급 광폭외교. 네.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벌였다. 김기현 여당 대표가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해야 되는 거라고. 전형적인 윤비어천가. 네, 뭐 옆에 보이는 한국일보 기사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표심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왜 44개국이냐면 국가도 있고 연합도 있어서 44개로 41개에서 44개로 숫자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표심 붙잡은 윤 대통령. 이거는 당사자들 아니면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심을 붙잡았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죠?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좀 더 부각되는 기사를 실었어요. 네, 이거는 빼고요. 중앙일보는 이렇게 양으로 승부하는 외교이기 때문에 사진도 여러 개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지면상 그렇게 많이 실을 수 없겠죠. 좀 더 작게 하면 더 많이 넣을 수 있었겠는데 4개 넣었습니다. 조선일보 편지 보시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거기다 다 찍었어요. 41개국을 어떻게 하면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물론 뭐 독자를 위해서라고 하겠죠. 지도를 썼어요.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네스북 한 번 더 봅니다. 매일경제까지도 기네스북급이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평가해 준 것처럼 썼어요. 이 기네스북 얘기는 누가 했다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겁니다. 기네스북에 신청해 볼 것이다. 그랬더니 언론들이 기네스북 수준이다. 네? 기네스북 기록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네,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근데 매일경제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기네스북급이라고. 네.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은 참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관련된 기사를 보면 특히 대통령의 외국 순방,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 올 때마다 김건희 여사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오히려 주인공이 김건희 여사 아니야? 대통령실이 공개하고 언론이 공개하는 보도하는 그러한 관련 사진들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진 그리고 또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이미 보셨을 수 있는데요.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후입니다. 뉴욕에서 이제 귀국했을 때 상황이에요. 전용기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내려서 마중 나온 정부 인사, 여당 대표 등등과 차례로 이제 악수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부부가 순서대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먼저 도열에 있던 사람들 악수를 마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도 악수를 합니다. 네. 이런 사진도 포착이 됐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본 많은 분들이 도대체 주인공이 누구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부인에게 인사하고 가는 장면이다. 뭐 이런 설명이 있던데 아무튼 이런 장면들이 자꾸 연출이 되니까 불필요한 오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김건희 여사가 어찌됐든 아주 왕성하게 외교 활동을 하는 건 맞습니다. 가면 이른바 영부인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영부인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활발해졌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늘 따라붙는 것이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다는 천공, 뭐 역술인 혹은 사이비 역술인 이렇게 평가받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조언을 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에 유튜브에 올라왔던 천공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영부인이 바빠져야 됩니다. 그것이 국익에 엄청난 길을 열어간다 이 말이죠. 대통령 책임은 남자들이 지금 대통령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겁니다. 그 나라들 안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부인들끼리 갖춰진다면 대한민국의 그 나라하고 굉장히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가 찾아서 국익에 도움되도록 하는 그는 뒤에서 큰 일을 하는 이런 것들도 직접적인 내조를 이렇게 갖고 여기에다가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내조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서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놓아가는 것도 그것이 큰 내조를 하는 것이다. 네, 들으신 대로 천공이 지난해 5월 31일에 영부인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발달라졌습니다. 외국에 적극적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22년 지난해 9월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서거 때 대통령 부부가 조문을 갔잖아요. 그런데 직접 그 조문은 하지 않았고 또 출발 일정도 변경되는 일이 있으면서 또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일정이 변경되는 그 사이 어떤 시점에 천공이 돌아가신 분, 망자를 조문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악귀가 씌인다는 그런 취지의 4차원의 뭐 기가 들어오고 안 좋은 기운이 온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조문을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죠. 물론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펄쩍 뛰었고요. 공교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 정확히는 8일인데 김건희 여사가 부산에 있는 청소년 이 자립준비 청년 관련 시설에 방문해서 비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비공식 일정이지만 이후에 사진들은 다 공개가 돼서 언론이 보도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공교롭다는 얘기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날도 공교롭게 새벽에 천공이 이 자립준비 청년들 품어 안아야 된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올렸더랬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국정원 대폭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대폭 물갈이 인사 직전에 천공이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지금 6번과 7번은 이 정부 전체의 큰 어떤 정책 기조, 외교 방향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대일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지명하는 장관 후보자들, 대법원장 후보자 친일 식민사관으로 오해받을 만한 뉴라이트 사관 이른바 그쪽에 경도돼 있는 듯한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일 저자세 외교 이 배경에 혹시 천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과 관련해서 위키트리도 보도를 했더랬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설마 천공 발언 때문이었겠어? 라는 제목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이 바뀐 것이 천공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공이 한 말을 이렇게 영상 캡처해서 보도했습니다. 조문을 가는 데는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된다. 돌아다니면 거기서 4차원의 기운이 내한테 들어온다 이거죠. 네. 같은 시기 뉴스버스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그러니까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출입 기자들과 비공개 논의 때 출발 시간을 18일 오전 7시로 통보했어요. 네. 뭐 날짜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일 오전 7시로 통보했어요. 14일에. 그랬다가 16일에 이틀 뒤에 16일에 언제로 했어요? 오전 9시로 변경했어요. 14일에 7시에 간다고 통보했다가 16일에 9시로 변경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이인 15일에 알지도 못하는데 조문 가면 악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공교롭다는 그런 비판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보호종료 아동, 보호종료 아동이 이 자립준비 청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보호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자립하는 청년들, 그런 아동들, 천공이 도와야 된다고 얘기한 날 김건희 여사가 공교롭게 부산에 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주 뒤에 윤 대통령이 이들과 오찬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국정원 물갈이 인사가 있었고 그 직전에 또 천공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했죠. 일단 천공이 어떤 시점에 어느 시점에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 없습니다. 특단적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희망 없어요. 절대로. 싸움에서 싸움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 딱 한 가지 있는 길 내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1급, 2급, 3급 옷 다 벗기십시오.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 4급까지 옷 벗기십시오. 조직들이 지금 자기 조직을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1급, 2급, 3급이 거기에 앉아서 전부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옷 싹 벗기십시오.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옷 벗기면 나라가 돌아가냐? 잘 돌아갑니다. 네, 보신 대로 천공의 저 얘기는 6월 22일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그 6월이 어떤 때냐면요. 이 지난달 지금 채널A 기사 7월 기사를 보고 계신데 지난달 이건 6월입니다. 6월 무슨 일이 있었냐? 국정원 간부 인사 파동이 있었어요. 1급 간부 7명 인사를 대통령이 제가했는데 번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사 파동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천공도 한마디 한 겁니다. 이 인사 파동 직후에 6월 22일에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채널A가 7월 26일자로 이런 보도를 합니다. 국정원 인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장 직속에 있는 10여 명을 교체했다.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국정원은 최근 1급 인사 절반 이상을 교체했다. 아까 천공은 1급에서 3급까지 난리라고 했죠. 2, 3급 고위 간부 160여 명에 대한 후속 인사도 이루어졌다. 물론 천공 말을 따라했는지 그건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교롭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리해 놓은 여기 5번이 빠졌네요. 1, 2, 3, 4, 5, 6번 번호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반복적으로 나오는가 이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건이면 공교로운데 공교로운 일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뭔가 의심을 하게 돼요. 물론 그래도 아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6번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천공의 과거 발언, 또 일본에 관한 천공의 과거 발언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내일 다시 설명드리고 녹취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천공 관련 기사는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천공하고 어떤 관계인가? 정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인가? 202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이 이루어질 때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먼저 2021년 10월 12일자, 2021년 10월 11일 국민의힘 TV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유승민 당시 후보가 천공과의 관계를 묻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 봤다. 지금은 연락을 끊었다.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공은 여러 언론과 수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부부와 친분이 있음을 얘기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스승님이라고 부른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인정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몇 번 봤다는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동아일보 기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전 TV토론, 국민의힘 TV토론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TV토론회가 끝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동아일보는 실랑이가 있었다고 보도합니다. 어떤 실랑이인가? 천공과 관련된 거예요. 토론회 중에 미신 얘기 유승민 후보가 물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조심하라고 따졌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반발했고, 이와 관련해서 유승민 캠프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토론회 직후에 윤석열 후보자가 대뜸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정법이라고 읽어야 되면 정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법 시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법은 천공입니다. 이 천공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미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유튜브를 봐라. 유튜브에 수만 건의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이건 뭐 법률 전문가로서 하는 얘기인가요? 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유승민 캠프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네. 근데 이와 관련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천공을 알고 있다, 친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머지 천공과 관련된 얘기는 내일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첨삭지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외교 행보를 가리켜 무슨 급이라고 추켜 세우죠? 네, 기네스. 네. 기네스북 기록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대통령실이 등재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역술인 또는 사이비 역술인으로 불리는 천공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OX 퀴즈. 시인했습니다. 지금은 만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네. 여기까지 하고 첨삭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피를 흘렸답니다. 네. 자, 행정부 수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코피를 흘렸으면 건강 문제가 뉴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신문 기사들, 여러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기사들은 제가 다 가져왔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언론사들 다 호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코피 흘린 것에서 대통령의 노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쓰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하나. 국민일보. 네, 국민일보가 어떤 제목을 썼는지 보십시오. 국민일보. 코피 흘린 윤, 엑스포 몸 던져 뛰면 우리 것이다. 대통령이 몸 던져 뛰자. 내가 먼저 뛰고 있을 테니까 다 같이 뛰자. 자,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국무회의 도중 코피 흘린 윤, 몸 던져 뛰면 우리 것. 똑같은 멘트죠. 자, 몸 던져 뛰어야. 조선일보, 몸 던져 뛰면. 중앙일보, 몸 던져 뛰면. 동아일보, 몸 던져 뛰면. 네. 한국경제, 몸 던져 뛰면 우리 것 된다.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발언을 코피와 함께 실었어요. 이걸 이 많은 언론사의 보도 방향을 이렇게 일치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건 뭔가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다 따라간 거죠. 이 많은 언론사들이, 소위 말하는 중앙 언론사들이. 이 한국경제 볼까요? 연일 강행군에 비슷한 내용들이 뭐 안에는 들어 있겠습니다만 굳이 이 부분을 제목에 뽑아낸 한국경제가 원탑입니다. 자, 이런 기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게 내용 가지고 첨삭할 수 없고요. 이거 다 그냥 다 찢어 버려야 돼요. 이런 신문 기사들은. 아, 이거 사라져 버리는군요. 네. 찢어 버려야 됩니다. 이런 기사들은. 어제 이 시간에 천공과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다가 오늘 이어서 설명드린다고 예고해 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교롭게도 천공이 말한 것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이 묘하게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여러 건이 있어서 이게 설마 하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어제 설명드린 영부인의 김건희 여사의 외교 행보가 이제 왕성해진 부분, 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이 차질을 빚었던 부분, 그리고 또 자립준비 청년 방문하던 날 천공이 하필 또 관련된 얘기를 한 거, 또 올해 6월에 천공이 국정원 물갈이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얘기, 1급에서 3급까지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나온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국정원이 1급에서 3급까지 이 물갈이에 준하는 그런 인사들을 했다는 것이 보도로 확인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제 말씀드렸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용산시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용산이 뭔가 중심지가 되는 듯한 분위기고, 자, 그리고 대일 저자세 외교. 왜 일본과 관련된 외교 문제에서만 이렇게 저자세인가? 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는 친일 식민 사관, 뉴라이트 사관이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먼저 이 용산과 관련된 천공의 과거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화의 메카를 만드는 공원을 세워야 된다. 문화공원. 용산 그 기지 요거는 하나도 다른 거로 손대면 안 되고 문화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를 앞으로 일으킬 그 장소를 지금 마련해야 되는 게 거기 딱 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용산에는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이 어떻게 와요? 용은 그냥 오면 쓸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여의주가 뭐예요? 법이에요. 인간한테 살아가는 사람한테 최고의 사람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 그래서 12지에다가 용을 갖다 제루에 올리는 거라. 네, 뭐 용산을 문화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용이 와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저 발언이 대통령실이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무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이 용산 문제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윤석열 시대의 친일 의심 사례, 여러분들 이미 여러 가지 그 의심스러운 일들을 이미 겪고 있어요. 일본이 오염수를, 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오히려 홍보하고 두둔하는 입장을 보일까요? 이상하죠. 미국이 지금 뭐 한미일 그런 군사훈련 동해상에서 열리면 일본해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이 물었더니 미 행정부,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한다고 답했어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친일 식민사관이 의심스러운, 사실상 뭐 의심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윤석열 정부가 등용하고 있잖아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완용을 두둔하고 대한제국이 존속했어도 일제보다 행복했겠냐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헌법 전문가 배치되는 발언을 해요. 위안부 매춘 모른대요. 청문회장에서 한 말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여전히 진행 중이죠. 문화단체를 앞세워서 심지어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상까지 옮기려 한다는 그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 우파 문화단체가 최근에 창립을 했는데 여기 창립 발표문에 보면 세종과 이순신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조선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는 대한민국 상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실제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개, 돼지는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했고요. 그 단체가 창립하는데 여당 대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역사 왜곡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 나오고 있어요. 주일 대사관에는 외교부가 일본을 향해서 내놓는 항의 성명들을 일본어로 게재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 보라고. 그런데 그거를 게재를 안 해왔어요.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또 일본 군함도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 희생자를 기려야 할 곳에서 일본은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유네스코가 2015년에 유산으로 인정해 줄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는 홍보를 해라. 희생자 기리는 노력을 해라. 그런데 이후 몇 년 동안 진행된 상황을 우리 언론이 취재했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가 없었다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홍보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윤석열 시대에 보이는 이 친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최근 것만 정리해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23년인데 그래서 천공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천공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분단을 한 것도 일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 이 환경이 됐으니까 오는 거고 너희들이 노력을 해갖고 모르게 갖췄던 힘을 갖췄으니까 이걸 이겨내는 거고 우리는 당했고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됐든 다시 살아나갖고 우리는 힘을 갖춰갖고 이제는 당하지 않을 만큼 일어서시면 됐지. 이제는 피의식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일본은 말이죠.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한 사람만 나와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기운이 일어나는 민족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이에요. 이웃에 그러한 사람들을 놔놓고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뭔가 세상에 못 일어난다. 대한민국 사람들 덩신 아니에요? 일본하고 손만 잡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영상 틀기 전에 불쾌함을 느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내용 중에 또 비속어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이걸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천공,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부가 가깝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공과의 관계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궁금해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에 만났던 적은 있다고 인정한 바가 있어요. 그게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토론회 때 그때 유승민 당시 후보자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몇 번 봤지만 연락을 끊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TV 토론회에서는 토론이 끝난 다음에 두 후보자 간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보도가 동아일보에 의해서 나왔죠. 이 당시에 둘이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실랑이를 벌였던 이유는 역시 천공입니다. 유승민 캠프에서 당시 입장문을 내놓은 걸 보면 토론회 직후에 윤 후보가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은 천공이요. 정법 유튜브를 보라. 정법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캠프의 입장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짐작할 뿐이에요. 자,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 양쪽의 관계를 지금은 이 정도로밖에 추정을 못 하는데 그동안 천공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왔을까요? 일부 언론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친분은 있는데 친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는 내가 왜 알게 됐느냐 하면 이 유튜브에서 내가 너무 좋다고 이걸 보기 시작한 것이 3, 4년 봤나 봐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정법시대조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좀 선생님을 만나뵐 수 없느냐. 그쪽에서 연락이 왔군요. 그걸 보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정법을 공부하면서 많이 도움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만날 때가 된다라는 건 직접 뭘 물을 게 있을 거다. 날을 잡아서 내가 만나주겠다 해라. 네네네. 요래 해갖고 인연이 된 거예요. 차도 한잔 할 때 있고 식사도 한번 같이 할 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게 뭐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이야기하면 이 안 풀리는 원리 같은 걸 내가 풀어주죠. 강의 내용도 좋고 너무 좋다고 내한테 말씀을 항상 하신 데가 있었으니까 고맙다고. 그리고 진짜로 스승님이라고 스승님인데 뭐가 그렇게 제가 만나는 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셨으니까. 네, 어디까지나 천공 쪽의 주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겠어요. 스승님으로 불렀다는 얘기, 계속 만나자고 했다는 얘기 이런 거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뭐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이거 실제로 국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 왜 이렇게 공교롭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존재하는 그런 의혹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